안녕하세요. 부자의 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왕시 내섬동 804-2번지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해당 물건지 주변 환경과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제 모락산 줄기에 있는 주택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물건으로 교통 여건은 수도권 제1외곽 순환도로 평촌 IC에서 5분여 거리에 위치한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이제 모락산도 보이고 백운호수도 보이네요. 길 건너는 안양입니다. 안양하고 바로 도로 하나 차이로 두고 있는 그런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 그 주거 지역은 그렇게 범위가 크질 않습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좀 이렇게도 분석이 되고, 자, 물건이 이런 모양입니다. 답사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입니다. 이게 1층이 근린인데 여기도 이제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네요. 경매 물건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계산탕도 아주 시원하게 있어서 통풍도 잘 되고 채광도 좋고. 이게 2층이죠. 2층은 이제 201호하고 202호 나란히 이제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를 놓고 있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층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3층도 301호하고 302호. 3층 벽 부분에는 약간 외부에서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누수되는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는 4층 실금이 좀 가 있네요. 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지금 왜 옥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하는데. 아직도 안 가셨어요? 수고하세요.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옥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공사업자 말에 의하면 뭐 경매 취하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죠. 자, 계량기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가스 계량기는 7대 설치되어 있네요. 1층 부분에 한 가구, 그 2층 둘, 3층 둘, 4층 두 가구, 그래서 총 7가구가 임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전기 계량기는 8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공용 부분까지 하고. 또 여기 이제 우편함이죠. 자, 방금 임장 활동을 통해서 물건에 대해서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사건 검색을 해보니까 이 물건은 물건 번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는 2022-103417 강제경매로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물건 번호는 1번이죠. 자, 이게 이제 법원 경매 정보지에서 나오는 물건 번호 1번과 2번의 정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건 번호 1번하고 2번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1번 물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렇게 강제경매 개시결정과 임의경매 개시결정 두 건이 중복해서 진행되는데, 오늘 권리 분석할 2번 물건인 경우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한 건으로 시작되는 물건이고, 또 2번 물건에는 1번 물건은 지금 건저당 설정이 거의 한 11억 이상이 돼 있는데, 2번 물건에는 이런 건저당 설정이 없이 임차인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물건의 매각기일은 2023년 8월 22일자로 안양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최초 매각 가격은 13억 7,784만 3,600원으로 차 3회차입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의 64%인 8억 8,182만 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 1길 7, 내섬동 804-2번지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매각 목록을 보면 토지 건물 이 제시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 있지만 지금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2층, 3층, 4층이 각 층에 2가구씩 해서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층이 2층, 3층보다 면적이 좀 살짝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하고 창고 부분의 4개소가 제시의 부분으로서 매각 목록에 나와 있는데 위반 건축물 내용은 아닙니다. 자, 방금 현장 답사에서 봤던 오늘의 물건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214.7평방미터, 65평 정도 되는 물건이고, 1층에서 4층까지 연면적이 451.38평방미터, 136.54평에 2006년도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자, 제시의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시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4층의 베란다 부분에 이렇게 다용도실로 또 창고로 이렇게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이 부분이 제시의 부분을 창고 부분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보통 위반된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위반 건축물 해가지고 노란 표시가 붙는데 오늘의 물건은 그런 표시가 없고 6가구로 허가가 나 있고 1층은 2종 근린생활실로 허가가 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지만 주택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현장 확인이 됐고요. 이 물건은 사용 승인일이 2006년 9월 7일자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권리 분석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임대차에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여기서 챙기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될 그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 임차인 분석을 해볼까요?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8월 9일자 강제경매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2년 10월 20일자에 정해져 있고요. 자, 이 해당 물건에는 전입자가 9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9명 중에서 6명은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가 돼 있는데 여기 3명은 전입일자만 빠를 뿐이지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매수인이 인수 부담이 되는 그런 그 임차인입니다. 이런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아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러나 김인성의 부자경매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또 권리 분석을 해줍니다. 자, 같이 계속 보실까요? 이 물건에는 주민등록 전입자가 9명인데 전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의 접수일자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101호, 201호, 202호, 301호, 또 401호, 402호까지가 지금 6가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권리 신고를 하고 또 배당 요구까지 한 그런 임차인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02호가 여기서 빠졌는데 302호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부분도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볼까요? 해당 물건의 임차인 중 6명은 이제 우선 배당권자입니다. 대항력은 물론이고 확정일자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거기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을 완료했기 때문에 우선 배당권자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302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차권 설정을 하고 난 후에 2022년 8월 23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임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상환을 받았다. 자,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23일자입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난 후에 해제가 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죠. 이 부분이 302호 계량기입니다. 계량기가 차단되어 있죠. 물론 201호도 임차권 설정을 한 이후에 지금 계량기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2년 8월 이후부터는 이 302호는 공실 부분으로 지금 돼 있지 않냐.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은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하는 이 3인의 임차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2종 아무개는 401호 임차인과 2018년 4월 19일 전입일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거인이거나 세대원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 아무개는 202호 임차인과 모녀지간으로 동일 세대원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조금 아무개는 201호 임차인과 전입일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동거인이거나 세대원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해서 3인 전부 별도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수 대상이 아니므로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현관문에 동일 가구의 세대주가 2인은 주민등록법상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3인이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임차보증금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도에 발생했던 금액을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1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 402호까지 신고를 한 내용이고요. 여기 전부 다 6가구가 우선 배당권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202호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낙찰 금액에 따라서는 일부 인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금액은 좀 미미한 금액이다.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낙찰 금액이 현 최저 입찰 보증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물론 인수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최저 매각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일부 인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202호에 한해서. 자, 그렇게 분석이 되고, 나머지 5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302호 같은 경우는 앞서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했듯이 1억 9천만의 전세를 살다가 보증금을 상환하고 임차권을 해지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던 내용이고, 해서 이 물건의 보증금 총액은 10억 9천5백만 원. 상당히 많은 임차 보증금이 발생이 돼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2006년 9월 12일자에 현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래 약 17년간을 임대 중에 있다가 2022년 8월 9일자 201호 임차인 김미아묵에 의해서 경매 신청이 됐고 청구 금액은 2억 7,014만 3,609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된 물건이고, 압류는 의향시에 이제 한 건이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임차권이 3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억 4,500만 원. 결국에는 임차 보증금을 상환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제 임차권 설정을 해놓고 이사를 갔거나 권리 주장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물건 번호 1번인 경우에는 근저당이 상당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임의 경매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물건은 좀 특이하게 지금 공담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강제 경매로만 시작됐다. 그게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2022년 8월 9일자 강제 경매 접수일자가 되고요. 이 강제 경매 말소와 동시에 해당 물건에 있는 임차권 설정 압류권 전부 다 소멸돼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을 비교 분석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물건은 토지가 214.7평방미터에 65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이 136.54평이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3억 7,784만 3,60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3회차에 64%대인 8억 8,182만 원에 시작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다 보면 주변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대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을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매물대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었죠. 지금 여기에 해당 물건지에 물건이 없습니다. 와, 물건 귀하네요. 물론 주거단지 그 블록 단위 범위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희소성이 있다. 주변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죠. 지금 해당 물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길 건너가 이제 안양시 호계동입니다. 이 호계동에 있는 물건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교통 여건이라든지 주택의 환경이라든지 건물의 형태, 용도 다 똑같죠. 그래서 충분히 가격 비교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들이 좀 여러 물건들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 18억. 여기도 18억. 여기는 이제 안양시 호계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15억에 나왔습니다. 2,065만 원. 내용 연수는 1998년도네요. 우리는 2006년도니까 거의 한 8년 정도 먼저 진 그런 건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를 할까요? 해당 지역에 매물이 없어서 거래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지금 내선동 일대에 역시 거래 사례가 없죠. 물건이 있어야 거래가 되죠. 자, 여기 이제 15억 5천짜리가 하나 있네요. 자, 토지가 60평짜리인데 건물은 한 50평 정도 되는 좀 작은 건물이네요. 근데 15억 5천. 여기 또 25억 천, 29억 8천, 47억. 어우, 빵빵하네요. 10억 8천. 자, 이렇게 거래 사례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거래가 되는 사례가 있고요. 2023년도에, 거래가 2건 있네요. 요 내선동, 바로 오리나무 일길이면 바로 오늘의 물건 있는 바로 인근입니다.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17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올 7월 달에. 얼마 안 됐네요. 경기 의향시의 공인중개사에서 중개한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이죠. 근데
주변 현황을 보면 내용 연수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물건 가지고 비교를 하면 우리 물건의 실거래 예상 가격이 충분히 나온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네이버의 매물대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지금 8억 8,182만 원에 진행하는 금액인데, 방금 앞서 설명한 대로 전세 보증금 총액이 10억 9,500만 원에 상당합니다. 엄청나죠? 지금 최저 매각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투자한 금액만 회수를 해도 그 투자는 아주 성공한 투자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투자 논리입니다. 그런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다? 이거는 뭐 엄청난 투자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물건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또 투자 외에 추가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대박 중에서도 초대박이겠죠. 자, 살펴볼까요? 방금 네이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여러 물건이 나왔죠. 이 분석한 내용은 해당 물건지 주거 단지에는 매물이 없어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안양 호계동에 나와 있는 거의 비슷한 형태, 비슷한 환경, 비슷한 교통 여건을 가진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4개 정도를 평균을 하니까 토지 면적 기준을 해서 평당 2,274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매물대 형성된 거는 1998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 지어진 물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6년도에 지어졌죠. 그래서 벌써 내용연수 차이도 많습니다. 내용연수 차이가 많다는 얘기는 토지 면적 평당 기준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산이기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이 금액보다는 높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옵니다. 매물 평균 가격 토지 면적 기준에서 2,274만 원이 지금 계산이 나왔었죠. 우리 물건이 65평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물건의 매물대의 가격은 14억 7,800만 원대의 매물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방금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 우리 물건이 오리나무 1길입니다. 같은 도로상에 있는 물건, 건물의 형태나 또 용도, 또 비슷한 내용이다. 이 지역은 내용 연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물건이 1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2,600만 원 선에 거래된 걸 확인합니다. 이 금액을 대비를 해보면 우리 물건의 실거래 평균 가격은 무려 16억 9천만 원에 상당한다. 이 가격대는 지금 인근의 거래 사례를 가지고 기준한 금액입니다. 엉뚱하게 없는 물건을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님을 지금 네이버 매물대나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물건에 대해서 최종 평가 분석을 해보면 물건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인정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임차 수요 인프라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추가 부담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임대 보증금보다 무려 2억 이상 낮은 금액을 확인했고요. 또 주변 매물 시세, 바로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안양시 호계동, 교통여건, 주변 환경, 다 대등 소이한 그런 물건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6억 이상이나 차이나는 그런 물건. 또 따끈따끈한 실거래 가격으로 비교해봤을 때 어마막지한 금액이 차이납니다. 8억 이상 차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팩트로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해서 이 물건은 가격 경쟁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물건으로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향후에 높은 시세 차이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야말로 초초 대박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 등기상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가격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임대 시세나 매매 시세 등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임대 수익까지도 검토한 후에 좋은 가격에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